새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징조, 그 징조는 말이죠. 바로 뭐냐? 대표적으로 4개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아주 강박적으로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유형들이 대체적으로 부자 될 확률, 자산을 좀 빨리 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제일 돈을 빨리 모으고 부자 될 확률이 높다. 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소비 성향, 어떤 것이 좀 잘못됐는지, 새해 부자가 될 사람들은 바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하고 돈궁합이 정말 잘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줄남이 만들고 개발한 게 있죠. 바로 소비 MBTI라는 겁니다. Money Bias and Tendency Indicator 해서 앞자를 따서 소비 MBTI인데요. 여러분 아마 해보신 분도 있고 아직도 안 해보신 분이 있을 텐데 항상 이 고정 댓글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비 MBTI를 만든 이유, 결국은 나의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테스트를 하면 보통 이 4가지의 영어 이니셜이 나옵니다. 저는 ERFQ입니다. ERFQ.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하고 생소할 수가 있는데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앞에 나오는 이니셜 E는 말이죠. 돈 관리의 기질을 얘기합니다. 이 정식으로 링크에 들어가서 이 앱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을 테스트하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거든요. 직접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영상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통장 잔액을 자주 확인한다든지 큰돈 쓸 일이 생길까봐 염려를 한다든지 그리고 할인 행사나 할인 카드 포인트를 꼼꼼하게 챙기고 적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월 수입과 내용의 지출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뭐 적는다든지 충동구매하고 막 후회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득과 저축, 소비 내용을 자주 기록하고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주 강박적으로 많이 할수록 이 성향이 강하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는 것이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거죠. 해당되는 것이 많을수록 이 성향이 나오고요. 이것이 적을수록 G 성향이 나옵니다. G는 generous라고 해서 좀 관대한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E냐 G냐는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E의 성향이 강한지 G의 성향이 강한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E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니셜은 제가 R이 나왔는데 요거는 돈 소비에 있어서 일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좀 일정하게 쓰느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생활비가 일정하냐 아니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월에 쓰는 생활비, 그러니까 여행, 경조사, 자동차 보험료 뭐 이런 계절적 지출은 빼고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을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것도 다 빠지게 되어 있고요. 사실 평상시에 쓰는 소비는 좀 일관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들쑥날쑥하다 그러면은 돈 관리가 아예 안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일관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내용이 해당 사항이 어떻게 보면 많을수록 R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관리가 좀 되는 스타일이죠. 반대로 이게 해당 사항이 적을수록 I가 나오는데 I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R은 일관된, 레귤러를 얘기하는 거고 I는 irregular겠죠. 굉장히 불규칙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R의 성향이 강할수록 아무래도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I의 성향이 나오더라도 I가 너무 파워 I만 아니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를 소비 스타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소비 스타일.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해당 사항이 적을수록 많을수록 F가 나오고 적을수록 S가 나오는데요. 이 F는 뭐냐면 내가 음식, 문화생활에 돈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쇼핑에 많이 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음식에 많이 씁니까? 쇼핑에 많이 씁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음식에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소비 패턴을 보면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를 음식에 쓴다 그러면 쇼핑은 3, 40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쇼핑에 쓰는 돈이 먹는 것에 쓰는 돈의 거의 7, 80%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분은 S 성향입니다. 금액은 푸드가 더 나오더라도 S 성향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 스타일이 푸드 앤 컬처인지 아니면 쇼핑인지에 따라서 F 또는 S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특징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F에서 S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자들을 보면 대부분 S가 나와요. 뭐 연예인들을 보면 다 S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하루에 10끼, 20끼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F가 많고 고소득자로 갈수록 S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니셜 저는 Q가 나왔는데 이거는 여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여가 생활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가 생활에 돈을 많이 쓰니까 어떤 여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돈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용한 여가 생활을 보낸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뭐 운동을 한다, 야구, 축구, 농구를 한다, 뭐 해외여행을 간다, 그 다음에 운동, 종교, 기타 모임에 간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동 거리가 길다. 이러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사람이니까 움직임이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해당되는 내용이 많을수록 뒤에 다이나믹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해당 사항이 적을수록 Q, quiet, 조용한 여가 생활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제 Q인데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Q일 것 같고요. 이것도 소득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Q에서 D로 많이 옮겨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 그냥 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상을 보고 나는 그럼 뭐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QR코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뭐 QR코드를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제가 밑에 우리가 항상 고정 댓글로 달려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보셔도 됩니다. 자, 자산을 빨리 모을 수 있는 기질은 어떤 소비 MBTI가 좋을까? 16가지 중에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16가지 중에 뭐 이런 유형들이 대체적으로 부자 될 확률, 자산을 좀 빨리 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보면 대표적으로 4개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GRFQ가 제일 돈을 빨리 모으고 부자 될 확률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G가 나왔는데 이상하다. 아까 E가 돈 관리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고 관심 갖고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왜 G가 부자 될 확률이 높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하고 G는 파워 E냐 파워 G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양쪽의 성격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E의 성격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소득이 좀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냐하면 월급을 받는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쓸 돈이 제한적이고 저축할 돈이 제한적이니까 그 돈을 매일 수시로 관리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거에 조금 초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G가 그냥 돈을 막 맘대로 쓴다의 G가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GRFQ가 있고요. 그 다음에 GRFD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ERFQ, 제가 ERFQ였죠. 네, ERFQ. 많은 분들이 ERFQ인데 그 다음에 ERFD가 있고 ERSQ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나오는 것도 다르고 뭐 중간에 나오는 것도 F만 있는 것도 아니고 S도 있고 뒤에 나오는 것도 여가 생활이 조용히 보내는 것도 있고 뭐 다이나믹하게 보내는 것도 있는데 이 4가지의 가장 부자가 될 확률 중에 높은 공통적인 이니셜은 바로 R입니다. 이 R은 어느 소비 MBTI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소비가 일관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에서든 R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돈 관리의 습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돈 관리가 많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만나본 커플들 중에는 돈 관리가 안 됐는데 와이프 만나가지고 돈 관리가 잘 된다. 나는 그냥 용돈만 타서 쓰고
그냥 와이프가 돈을 잘 모은다. 뭐 이런 커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돈 관리를 서로 공통으로 하는데 너무 정말 소위 말하는 죽이 잘 맞아가지고 돈을 금방 잘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커플도 있었고요. 반대로 우리는 돈 얘기만 나오면 싸운다. 뭐 이런 커플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소비 MBTI의 마지막에 제가 넣어놓은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의 소비 MBTI가 ERFQ다.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향이 E의 성향이 강한지 G의 성향이 강한지. 자, 여기에 나온 ERFQ는 다 강입니다. 파워 E, 파워 R, 파워 F, 파워 Q네요. 자, 이런 거는 진짜 짠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짠돌이. 사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좀 피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절약하고 아끼는 건 좋은데 너무 좀 관리형이고 너무 이렇게 하면은 사실 좀 사람이 답답하거든요. 자, ERFQ. 자, 이런데 어떤 스타일의 파트너를 만나면 좋냐라고 얘기하면 파워 E, 파워 R, 파워 F, 파워 Q. 자, 이런데 이런 경우는 자, 여기 나옵니다. 환상의 파트너. 이건 무슨 얘기냐면 GRFQ를 만나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ERFQ도 나쁘지는 않은데 GRFQ,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도 일관되게 하고 쇼핑보다는 음식, 그리고 조용한 여가 생활을 보내는데 파트너보다는 조금 관리를 좀 유연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나면 좀 오히려 궁합이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런 유형인 사람이 GRSD를 만나면 환장의 소비 파트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사실 자유방임에다가 쇼핑을 좋아하고 막 바깥에 무조건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여기 R이 나온 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계속 많이 써서 아마 R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런 스타일들 같은 경우는 서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궁합이 맞는 건 파란색이고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매우 적합하면 초록색, 그 다음에 보통이면 주황색, 부적합하면은 약간 회색이 나오고 매우 부적합하면 빨간색이 나오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MBTI 맨 마지막에 가시면 나의 MBTI와 내 파트너의 MBTI를 입력을 하면 돈궁합으로 얼마나 잘 맞는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유층이라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ERFQ도 있지만 사실은 GISD가 많습니다. GISD.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좀 부유층이야. 여러분 지금 부유층인데 나 ERFQ 안 나오던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GISD, 파워 S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ISD도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부유층인데 뭐 부유층이니까 GISD가 나오고 파워 S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산층이다. ERSQ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ERSQ. 그런데 G 나오고 R 나오고 FD 나와도 됩니다. GRFD도 나쁘지 않다. 다만 파워 G만 아니면 돼요. 파워 G. 그러니까 막 완전히 돈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돈 얼마 썼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이런 정도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ERSQ가 제일 많은데 GRFD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만약에 지금 서민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아직은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고 있고 자본소득이 전혀 없어. 지금 1억 만들기 빨리 해야 돼. 2024년도에 뭔가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개명 지켜가면서 저축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ERFQ가 나와야 됩니다. 딴 거 안 됩니다. 자, E, R, F, D까지는 괜찮아요. ERFD 이거는 뭐 여가 생활을 보내는 스타일이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반드시 여가 생활을 다이나믹하게 한다고 반드시 돈을 많이 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파워 D만 아니면 됩니다. 파워 D만 아니면 돼요. 자, 그러면 서민층이라면 되도록이면 이 두 가지 안에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ERFQ 아니면 ERFD. 여러분 지금 월급이 만약에 300, 400만 원도 안 되는데 ERFQ나 ERFD가 아니다? 막 G가 나오고 I가 나온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합을 맞출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파워 E하고 파워 G가 아니라면
ERFQ와 GISD도 어느 정도는 조화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R과 I인데요. R과 I. 파워 R과 파워 I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부딪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립적이라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파워라면 조금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하고 S인데 요것도 너무 파워 F나 파워 S만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Q하고 D는 말이죠. 요거는 약간 중립적이라도 사실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이래서 일부분은 좀 맞는 것이 오히려 보면 커플이 조금 잘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새해 여러분들 많이 연애들 하셔야 될 텐데 새해에 뭔가 조금 부자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징조가 보이는 커플, 그런 커플들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소비 MBTI만 해보지 마시고요. 소비 성향별 돈궁합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내가 아직 중산층이 아닌데 파워 E가 아니고 G라면 자, 그것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소비 MBTI는 바로 ERFQ나 ERFT가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